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그날, 저는 그저 이곳에서 2달간 일만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마크는 2 아이의 아버지이자 평범한 중년 직장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던 그는 어느 날 회사에서 2달간 한국 지사로 출장을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평소 가족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던 그에게 한국 출장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아내를 공항에서 떠나보내며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내는 금방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요라고 했지만 그저 빨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IT 강국이라는 이미지 정도만 있었죠. 마크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글 간판과 익숙하지 않은 거리의 풍경, 한국어로 가득 찬 소리들 속에서 그는 혼자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국 지사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렵다고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는 점차 한국의 문화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처음엔 업무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던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그에게는 한국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낯선 문화 중 정말 특이했던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식사에 대해 묻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죠. 대화의 시작이 왜 항상 밥과 관련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 라는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인사말처럼 쓰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사에서 동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식사를 권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다들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제야 그 말이 그냥 인사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이 단순한 인사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저 인사처럼 쓰이는 말,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한국인들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독특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나눌까? 그리고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한국에서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은 단순히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묻는 게 아니더군요. 그건 마치 잘 지냈어? 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하루를 묻는 거였어요. 식사를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묻는 방식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는 이 인사말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단순한 생존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에게 한국인들은 음식을 삶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다가왔죠. 그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Hi나 How are you? 같은 말이 주된 인사말이죠. 그리고 그 말들은 사실상 일상적인 안부 확인 정도로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 라는 말에 그 사람의 하루를 살피고 신경 쓰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배려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음에 보자는 인사 대신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말 역시 마크에게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도 생소한 표현이었죠. 그는 그저 예의상 건네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자 마크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문화는 그가 한국 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그에게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식은 이제 마크가 매일 기다리는 중요한 하루의 이벤트가 되었죠. 처음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먹는 거였어요. 매운 음식이 많아서 적응하기 힘들었죠. 김치는 매웠고 된장찌개는 너무 짜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조금씩 변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김치가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국 음식을 통해 내 몸이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마크는 동료들과 자주 회식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겹살 회식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식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고 각종 채소와 쌈장을 곁들여 쌈을 싸서 먹는 모습이
그에게는 신기하면서도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는 고기를 그저 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기를 쌈에 싸서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맛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직접 쌈을 싸서 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 배려와 따뜻함이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식사 중에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음식은 몸에 좋아. 이건 피로 회복에 좋아 같은 말들이 자주 오갔죠.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은 마크에게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채소와 발효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죠. 그때부터 저도 한국 음식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마크는 어느덧 한식을 단순히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닌 즐기고 싶은 음식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식습관도 조금씩 변화해갔습니다. 2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마크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마크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아빠가 다녀온 한국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아내 역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물었어요. 아빠, 한국은 어땠어요? 거기 음식은 어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삼겹살이었어요. 고기를 쌈에 싸먹는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정말 흥미로워하더군요. 마크의 아이들은 이미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크의 아내는 대학 시절 영양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한국 음식의 건강한 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채소와 발효 식품이 많이 포함된 한식이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균형 잡힌 식단인지 알고 싶어 했죠. 우리는 곧 한국 음식을 직접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마크와 아내는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법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김치와 불고기를 시도했고 비빔밥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리 건강과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아내는 김치를 담그면서 그 발효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아이들도 반하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이 깊어지던 중 마크는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몇 년간 파견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고민 끝에 가족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지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한국 음식에 대한 연구를 더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몇 년간 파견 근무를 가기로 한 거죠.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아내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직접 고르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파는 다양한 채소, 해조류, 발효식품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재료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매번 시장을 갈 때마다 새로운 재료를 사와서 요리를 해봤어요. 아내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요리 학원에도 다니며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을 배워갔습니다. 김치 담그기부터 찌개 끓이기, 다양한 반찬 만들기까지 그녀는 열정적으로 한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직접 배운 요리들을 가족에게 만들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한국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가족 전체가 경험한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발효 음식을 기반으로 한 한국식 식단과 다양한 채소, 적당한 탄수화물 위주의 한식은 가족들의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김치를 포함한 발효 음식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부터 저까지 모두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가끔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고생하던 날들이 많았는데 한국 음식은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었죠. 매일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을 먹다 보니 장 건강이 훨씬 좋아졌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습관은 가족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고칼로리와 고지방 음식을 자주 먹던 미국식 식단과는 달리 한국 음식은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비교적 낮았고 이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같은 고지방 음식들을 자주 먹었어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곤 했죠.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언제나 속이 더부룩하고 먹고 나면 피로감이 몰려오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니 몸이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혀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며 특히 채소와 발효 음식을 통해 항산화 성분과 소화에 좋은 유익균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거의 모든 식사에 신선한 채소가 빠지지 않아요. 나물, 무침, 신선한 쌈 채소 등 매일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채소를 먹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발효 음식이 그리 일상적이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매일 발효된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소화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한국의 발효식품은 마크와 가족들에게 특히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김치와 된장, 청국장 등 발효 음식이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은 소화 기관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들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걸 알게 되었죠. 발효식품을 먹다 보니 가족 모두가 몸속이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 음식을 섭취하면서 느낀 변화는 그저 소화 문제를 해결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족 모두의 체중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활력이 넘치게 된 것을 보며 한식의 건강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체중이 안정되었어요. 사실 이전에는 패스트푸드나 고열량 음식을 자주 먹었을 때 체중이 쉽게 증가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적당한 칼로리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게 되다 보니 몸이 가벼워졌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졌고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죠. 한국 음식을 통해 체중뿐 아니라 피부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신선한 채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과 해조류가 포함된 식단은 가족들의 피부를 더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 피부가 놀랄 정도로 맑아졌어요. 사실 미국에서 자주 먹던 음식들은 기름지고 당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종종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기곤 했어요. 그런데 한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어졌죠. 아침에 김을 곁들인 비빔밥이나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서 피부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졌어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아내는 음식이 가족 전체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영양학 전문가로서 한국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보를 SNS에 공유하며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건가 싶었는데 한국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몸으로 그 변화를 느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를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국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우리가 겪은 신체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함께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미국 친구들은 한식이 어떻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과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는 그들에게 발효식품의 중요성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식단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도 빠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발효 음식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한식이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 얼마나 몸에 좋은지를 자세히 말해줬죠.
친구들은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해보고 싶다며 저에게 요리법도 물어봤어요. 아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음식이 미국 음식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문화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접하던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의 식단은 단기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한국 음식은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건강 유지에 매우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미국 음식은 가공된 재료와 고칼로리 음식들이 주를 이루죠. 피자나 햄버거, 각종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줘요.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피로감이 쉽게 생기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당분과 지방을 섭취하게 되죠. 반면 한국 음식은 균형 잡힌 영양소 덕분에 배는 부르지만 속은 편안하고 몸에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마크와 그의 가족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족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도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한식을 먹으며 시작하는 하루는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식사 시간이 가족 간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종종 각자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식사 자체가 중요한 문화였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죠. 마크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는 한국 음식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졌고 그들은 매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그동안 미국에서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었던 식사와 달리 한국에서는 매 끼니가 가족과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를 넘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식사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소통하며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가족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어요. 마크는 이제 한국 음식이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음식은 건강과 행복을 주는 동시에 가족 간의 소중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파견 근무는 마크와 그의 가족에게 단순한 해외 생활 이상의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영양학 전문가로서 한국 음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개선되는 과정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는 미국에 돌아가도 한국 음식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준 한식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파견 근무는 마크 가족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음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